이 한나라당은 첫째 우리가 느끼는 건 오늘 김문수 씨가 조선일보하고도 이야기한다서 그 이야기 했는데 영혼이 없는 집단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웰빙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어떤 정당의 그럼 영혼이 뭐냐? 영혼이 뭐냐? 영혼이라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신하고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정당의 이념으로 표현이 되고 그 정당의 가치관으로 표현이 되고 그 정당의 전략과 목표로서 표현되는 게 그 정당의 영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나라당은 영혼이 없는 무기물질 같다. 꼭 목석 같다. 우리가 목석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목석 같은 사람 주로 경상도 사람 보고 목석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죠. 반응이. 사람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한나라당은 영혼이 없는 무기물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게 깨부숴야 할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 영혼이 없으면은 이게 다른 방법으로 무슨 보완이 안 돼요. 영혼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술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그 기술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되는데. 두 번째는 한나라당은 친북 세력, 폭력 세력, 선동 세력 이 합쳐가지고 이 반역 세력인데 이 반헌법 세력과 싸우지 않는다. 정당은 원래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 옛날 같으면 정당이 없을 때는 정권을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전쟁을 해서 전투를 해서 차지하죠. 무력 집단이 차지하는 거에 정권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정당으로 바뀌고 정당은 총을 드는 대신에 싸워가지고 선거라는 투쟁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하는데 이 한나라당은 정당의 목적인 싸움을 안 해요. 싸움을 안 합니다. 한국에서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신북 좌익 세력하고 싸우고 불법 단체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니까 이게 또 구제불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지금 한나라당과 더불어 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 굉장히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당원뿐만 아니라 또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과 그 한나라당을 만들어준 세력한테는 굉장히 아침에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그 그래프를 보면은 민주당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지지율이 조금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앞섰다. 이명박 지지율은 3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왜 이러냐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우선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한번 손들어 한번 보십시오. 90%. 지금 제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눈치 보지 말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적게 나오는데. 적게 나오면 안 되죠. 대충 한 10%는 되는 것 같습니다. 10%. 그럼 이 80%가 어디가 버린 거냐. 그럼 이 80%,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한테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야당 말도 안 듣고 독단적으로 하고 너무 북한과 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명박을 지지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지지 안 하는 이유는 첫째, 법치로 수호하지 않는다. 좌파 법치하고 수호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명박 쪽에서 개선하는 것과 완전히 여기서의 여론이 달라요. 이명박 측근들은 어떻게 여론이 왜 이렇게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너무 강경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나빠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야당의 기회를 기울이지 않고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라디오 방송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국민 통합을 더 다지는 방향 쪽으로 가겠다 이런 걸 봅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말도 참 허황된데 국민 통합을 더 다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반역자 이야기 듣고 김대중 이야기도 듣고 민노동 이야기도 듣고 정교조 이야기도 경청을 하면서 아침 이사를 경청했듯이 촛불 난동 세력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은 인기가 올라갈까요?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이명박과 이명박이 보는 민심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국민통합이란 말을 안 쓰는 정치인 보셨습니까? 국민통합이란 말 안 쓰는 분 보셨어요? 정치인들이 입에 제일 많이 담는 말이 국민통합을 뭐 하겠다. 근데 국민통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국민통합을 할 때는 정교조, 민노당 이런 사람들하고 국민통합합니까? 한국진보연대하고 국민통합 할 수 있습니까? 국민통합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지하는데 동의한 사람들하고만 국민통합을 하는 겁니다. 범죄자들하고 반역자들하고까지 국민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반역자와 공정을 해야 되고 반역자를 용서를 해야 되고 깽판 불법 세력을 다 적당히 얽어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25%가 됐어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국민통합의 대상이 아니고 응징의 대상이다. 나머지 성실한 99%를 향한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지지율이 50%는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올라갑니다. 악당하고 국민통합을 하겠다. 처방이 아마 또 그쪽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대로 법을 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법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오늘 연설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국민통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한나라당의 구제불능이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한나라당은 젊은 유권자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한, 즉 미래를 포기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이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 봤습니까? 한나라당이 앞장서가지고 정교조가 젊은 세대들한테 가르치는 이 역사 교육은 엉터리다 하고 당론을 정해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교육을 바꿔놓겠다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몇몇 개인 국회의원들 몇 사람은 합니다. 몇 사람은 해요. 그러나 당론으로 이것은 큰 국가적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또 대학교에 한나라당의 조직이 없어요. 대학교마다 민노당 조직은 있습니다. 민노당은 5석도 안 돼요. 180석에 이르는 제1여당은 대학교에 조직을 갖지 않고 5석이 대학에 조직을 갖는다. 대학은 미래세대입니다. 미래세대를 포기한 여당은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미래세대를 포기했다. 네 번째는 한나라당 내부는 좌우 동거 상태이고 친이, 친박 갈등 상태이다. 이념이 없으니까 대동단결이 안 된다. 영혼이 없다는 것은 이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념이 없으면 왜 대동단결이 안 되느냐 하면은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대의명분입니다. 대의. 커다란 정의죠. 정의. 대의명분이 없으면은 각각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 한 울타리 안에 모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만 취하죠. 대의가 없으면 작은 이익을 취하면서 분열돼 버립니다. 분열. 지금 한나라당이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제불능이고 이건 안 된다.